네, 특수교육학개론 오늘 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너무 연휴가 길었습니다. 네, 4장 특수아동위에서 통합학급의 운영계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와 일반유아가 함께하는 통합학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준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학급의 교사는 특수유아의 개별화된 교육을 위해 통합교육 전문가, 즉 특수교사, 치료사, 교육청 장학관과 함께 특수유아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수유 부모와 함께하는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에서 핵심적인 주체는 특수유아 그리고 특수유아의 부모입니다. 통합교육의 효과는 유아교사가 통합교육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특수유아 부모와 상담하느냐 그리고 상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합교육을 준비하면서 특수유아 부모와 상담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특수유아 부모와의 상담은 특수유아 부모들이 통합교육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수유아 부모들의 궁극적 목표는 특수유아가 일반학급에서 일반유아와 성공적인 통합을 경험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수유아의 부모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보다 특수유아들이 일반학급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고 통합교육에 대한 실패감을 경험할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특수유아 부모의 두려움은 통합교육을 담당할 유아교사가 특수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해 얼마나 이해심을 가지고 바라봐주며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특수유아 부모에게 긴밀한 상담 시간을 투자하여 부모들이 용기를 갖고 통합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장애의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유아교사와 특수유아 부모와의 정기적인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특수유아의 발달적 특성, 특별한 교수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특수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적 특성 및 장애의 요인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유아교사가 특수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적 어려움의 원인 및 행동적 특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알수록 보다 효율적인 통합교육 전략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유아 부모와의 상담은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수유아의 통합학급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도와줍니다. 특수유아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일반 유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야 하며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유아들은 변화에 대해 강한 저항을 가지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일반 유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통합교육을 시행하기 이전 단계부터 특수유아가 통합학급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적인 지원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 유아도 함께 하는 통합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아교사는 특수유아가 통합학급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 일반 유아들도 특수유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유아교사는 일반 유아들이 특수유아를 학급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반 유아가 특수유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유아들에게 특수유아의 행동적 특성 및 발달적 어려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즉, 특수유아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얻은 개별 특수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유아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여 또래 유아들이 특수유아의 행동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장애 이해 교육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주의해야 될 점, 즉 교사가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 일회성의 설명으로 일반 유아들이 특수유아의 독특한 행동들을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아교사는 일반 유아가 특수유아에 대해서 이해심을 갖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유아교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일반 유아와 특수유아 간의 관계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특수유아에 대한 일반 유아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특수유아에 대한 일반 유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야 됩니다. 일반 유아가 특수유아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유아교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아교사는 일반 유아들에게 특수유아의 특성을 가르쳐 주겠다는 의도로 장애 자체의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점을 찾아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점이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수유아가 가진 발달적 특성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점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아교사는 특수유아들이 학급 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 즉 간식당번, 질서지킴이 이러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고 특수유아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특수유아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반 유아가 특수유아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과 태도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학기 초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은 반 친구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준비하여 특수유아의 가정에 보내어 특수유아가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은 특수유아의 통합학급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교육은 전달하기식 수업이 아닌 일과생활 속에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아교사는 일반 유아들이 특수유아의 독특한 행동을 보며 특수유아를 자신들과 다른 모습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점을 알아야 합니다. 유아들은 인지발달 특성상 교사가 지도하는 장애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특수유아의 부적응 행동이나 방해 행동, 발달 지연적 특성에 대해서 일반 유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아래에 특수유아의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활동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이래서 특별해요. 2번 장점 그래프 만들기. 세 번째, 칭찬 릴레이, 특별한 애칭 지어 부르기. 네, 다음은 통합학급 교사로서의 유아교사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통합학급 교사로서의 준비. 유아교사들은 특수유아가 자신의 반에 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유아교사들은 통합학급을 운영하기 전에 통합학급 운영 시 예측될 수 있는 방해 요인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아교사는 일반 유아와 다른 독특한 발달 특성을 가진 특수유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사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의 발달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적 이론들에 대해 이해하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은 기대감으로 성취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침과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정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합학급에서 특수유아의 적응을 위해 특수유아의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안전규칙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수유아를 위한 행동 지침은 단순하고 적은 수의 규칙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규칙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따를 것을 기대하면 안 되고 말보다는 시각적인 도표, 그림을 이용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가시화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의 교육에 대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유아교사는 통합교육 성공의 핵심이 특수유아들의 발달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수유아가 보이는 발달적 특성에 대해서 일반 유아의 발달과 비교하거나 일반 유아의 발달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아교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기대에 비해서 특수유아의 변화 속도가 매우 느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의 발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통합학급 교사로서의 유아교사 중요합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을 위한 입학사전면담 중에서 입학사전면담 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을 위한 입학사전면담은 부모와 특수유아가 함께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예약된 시간에 특수유아와 그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입학사전면담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상담을 통해 특수유아와 관련된 정보, 가족관계라든지 발달사, 기본생활습관, 현재 받고 있는 치료지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 부모 상담을 통해 유아의 현행 발달 수준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 유아의 행동 특성 및 현행 수준에 따른 교육 목표를 상담합니다. 네 번째, 부모 상담을 통해 가족의 특성 파악 및 요구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유아와 부모의 놀이관찰을 통한 발달 수준을 측정합니다. 유아교사는 입학사전 면담 시 유아의 수준을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부모가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입학사전 면담 시 부모가 준비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병원 및 공인치료센터에서 측정된 발달 프로파일, 의사진단서를 말하지요. 반드시 공인된 치료센터. 두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병원 발급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복지카드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개인 주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유아 개인 주사서는 입학 사전 면담 전 학부모가 작성해야 됩니다. 미작성 시에는 유아교사가 학부모에게 대기실에서 유아 개인 주사서를 미리 작성하여 면담 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책 85페이지에 유아 개인 주사서에 대한 샘플이 있습니다. 유아가 자라온 성장 과정과 환경을 아는 것은 유아를 이해하고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는 개별 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책 85페이지에요. 성명, 남녀, 생년월일, 주소, 장애 유형 같은 거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육 과정, 임신했을 때 과정, 출생을 어떻게 했는지, 수유 방법, 주요 양육자, 그 다음에 의학적 내력이 어떤지, 그리고 유아의 발달 및 행동 특성으로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식습관, 알레르기, 그다음에 수면으로는 혼자 잔다, 부모님과 함께 잔다, 낮잠을 잔다, 의생활을 혼자 옷을 입는다, 성인이 부분적으로 도와준다, 용변은 용변으로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건강하다, 허약 체질이다. 친구 관계는 친구와 함께 놀기를 좋아하는지, 친구와 함께 놀기를 꺼려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로는 이제 해당 사항에 모두 동그라미 표해주세요. 명랑한지, 쾌활한지, 소극적인지, 침착한 성격인지, 차분한 성격인지, 덜렁대는지, 잘 울거나 짜증내는지, 겁이 많은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이 해당됩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고, 손님이 왔을 때 흥분하는지, 친척집에 방문했을 때 흥분하는지, 어떠한 경우에 흥분하는지, 화가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낯선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수가 있는 편인지 없는 편인지, 그리고 자기 물건을 간수를 잘 하는지, 그리고 놀이 후 정리정돈을 잘 하는지,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지, 가위질을 할 수 있는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지, TV나 비디오 보는 걸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놀이나 놀잇감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쭉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행동이 파괴적 행동, 다동경향, 이상한 습관, 자해 행동, 자폐성, 반항적 행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착하게 있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며 뛰어다니는 등의 과잉행동 경향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조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지시에 따른 일을 거부하거나 지도하는 사람에게 적의를 나타내는 등의 행동을 한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조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이런 것들 평정, 척도이지요. 8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교육 및 양육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부모의 관심 및 태도에서 간식은 언제 주는지, 유아가 원할 때 주는지, 부모가 정한 시간에 주는지, 양을 정해주는지, 마음대로 먹게 하는지, 혼자 씻는지, 성인이 도와주는지, 용변 후 손을 씻게 하는지, 이는 음식을 먹고 난 후 매번 닦게 하는지, 아침 저녁에만 닦게 하는지, 그리고 유아와 대화를 많이 하는지, 거의 하지 않는지, 그림책을 읽어주는지, 혼자 보는지, 윗사람에게 경어를 꼭 쓰게 하는지, 상관하지 않는지, 그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집에 친구가 놀러 온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양육 태도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빠는 민주적인지 개방적인지 자유방임적인지 권위적인지 보수적인지 무관심한지 이러한 것들 엄마도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아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유아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가족사항, 그리고 교육 경력, 이 유아가 이 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떠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조사서까지 이제 원에 입학 상담 전 사전 면담 시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사는 입학 사전 면담 실시하기 전에 부모가 제출한 유아 개인 조사서와 유아 발달 평가 관련 서류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 유아의 현행 수준, 행동 특성 등의 정보를 가지고 유아 행동 관찰 시 평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아교사는 입학 면담을 온 학부모에게 입학 면담의 일정 및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부모가 당황해하지 않고 특수유아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입학 사전 면담 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유아 면접 및 행동 관찰을 들 수 있습니다. 유아교사는 유아의 현행 발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와 특수유아의 놀이활동을 유도하거나 촉진해야 합니다. 유아교사는 학부모에게 부모, 유아 놀이활동의 목적이 유아의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부모와 특수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사는 부모, 유아 놀이활동에서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부모와 유아의 관계 파악을 위한 놀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특수유아의 놀이활동을 통한 발달평가에서 첫 번째, 유아교사는 특수유아의 신변처리 능력, 대근육, 소근육, 사회성, 언어, 인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및 평가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놀이활동 안내문에 제시된 각 활동 영역에 활동 방법을 붙여주어 부모와 유아가 원활히 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놀이활동 안내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90페이지 놀이활동 안내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활동 안내문 목적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방법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간, 마지막으로 유아 발달 평가에 도움이 되는 놀이활동 및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간식 먹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운동 영역 읽어봅시다. 미술 영역 읽어봅시다. 역할놀이 영역 읽어봅시다. 도서 영역 읽어봅시다. 음률 영역 읽어봅시다. 네, 바로 이어서 2차 시대 마저 부모와 특수유아의 놀이활동을 통한 발달평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